계약하기 전 단계까지 보면은 내가 먼저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그 SH나 LH의 공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안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안 사는 지역은 제외하고 그다음 또는 내가 가기가 좀 너무 멀다. 이런 지역들은 또 빼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에 사는데 저쪽에 은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노원구까지는 뭐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적으로 좀 많이 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 선정을 이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공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관악구, 동작구, 이제 강남구 이쪽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물건을 소싱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중개사를 많이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나는 이런 땅을 원한다. 나한테 제일 먼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중개사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소싱하는 방법은 뭐 이런 쪽으로는 직접 뭐 내가 땅 주인을 직접 컨택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중개하는 방법, 소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한테 중개사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개사 네트워크는 인터넷 서치를 1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발품을 하는 식으로 해서 나한테 딜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접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1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차 검증을 할 때 가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 가설계는 마찬가지로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설계사 네트워크도 좀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인분들이나 여기도 인터넷 서치와 발품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는 너한테 줄 테니까 가설계를 좀 어느 정도 해줘라. 가설계를 유료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본계약을 전환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도 건당 얼마씩 들여서 가설계를 받는 게 그냥 서로한테 좋고 저희도 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계를 받으시고 사업성 검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성 검토 샘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 접수가 되면은 이 두 개, 가설계와 사업성 검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업성 검토를 할 때는 내가 투자되는 사업비 여기에 토지 가격 그다음에 건축비, 금융비, 뭐 다비용, 뭐 설계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은 H에서 얼마나 사갈지 매출을 보면 되고 이제 투자비는 이렇게 이제 토지, 건축비, 금융비, 기타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성에서 매출과 투자비가 빠진 사업 수익이 내가 요구하는 요구를 이상이면 보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나는 땅을 사겠다. 라고 이제 의사 표시를 하시고 매도자랑 이제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 특징이 마지막까지도 그 물건을 팔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좀 부족한 토지가 부족한 특징, 그 다음에 뭐 부동산에 대한 갈망, 이런 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또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전날, 당일날 캔슬해서 마음이 바뀌었다. 변심해서 나는 팔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0개를 검토하면 그 중에 5개가 사업성이 좋고 그 중에서 1개 정도가 계약이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이 토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계약과 동시에 미리 이제 준비를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계약과 동시에 심의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계를 했는데 본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 접수를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 검토는 이제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심의 접수하고 위치가 뭐 현장도 나오고 뭐 감정 평가도 하고 본인들이 이제 심의를 올리고 매입 약정 이거는 계약이거든요. 계약. 계약까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3개월 사이에 건축허가 접수까지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은 제일 좋은데 보통 이제 건축허가 접수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에 매입약정 계약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고 토지 잔금 내기 전에 매입약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잔금을 이제 내는 거죠. 내고 전후로 아마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착공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게, 요 앞 단계부터 해야 될 거는 설계와 동시에 거의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 선정은 이것도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설계안을 가지고 두세 개 정도 경쟁 입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두세 개 정도 경쟁 입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설계사도 두세 개 정도 보시고 시공사 두세 개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이제 받으실 건데 은행 대출도 두세 개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도 타진을 하는 거죠. 타진을 하고 건축허가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잔금과 동시에 이제 그 토지 잔금을 내는 시기에 기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허가와 착공 기표가 거의 비슷한 때에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보통 이때는 뭐 사이즈마다 다 다른데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보통 8에서 한 12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 사업이면. 그래서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H에서 준공하고 나서 이제 준공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잔금을 지급하면 은행 자금은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면 되는 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 계약. 토지 계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때 토지 잔금 낼 때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이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다음에 준공하고 사업 종료될 때. 이때가 좀 이 포인트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공고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H 그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공고를 이제 찾으시면 돼요. 신축 약정 매입 임대주택 매입 공고가 이제 4월 23일 날 나왔죠. 24년도 1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택 매입이 있죠. 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게 가장 최신 사례고 23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신축 약정 5월에 나왔네요. 올해 4월에 나왔고 조회수가 8,800 상당하죠. 네,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차 신축 약정 매입 임대 주택 그래서 첨부 서류들이 있고 매입 공고를 부친과 같이 게시합니다. 자세한 뭐 여기 내용이 짧게 있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이때 가셔가지고 이 분들하고 안면을 트시면 좋아요. 이제 지났으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가셔도 상담은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까요? 그 매입 임대주택 매입 공고. 이걸 보기 전에 샘플 케이스들 한번 보죠. 매입주택 샘플 하우스가 있어요. SH가 생각했을 때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볼까요? 신혼부부 청년, 원룸, 일반이 있는데 일반으로 보겠습니다. 송파구 음동 46-4 누르면 이렇게 있네요. 보면 1층은 이렇게 피로티로 돼 있고 우편함도 뭐가 있나 보네요. 우편함도 이제 세대별 공용, 반송, 폐건 제한 구분해서 적용해라. CTV 범위 내에 되고 택배함과 별도 적용해라. 택배함도 지금 별도로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인 택배함 있어야 된다. 이쪽에는 1층 시설 누르면 뭐 별거 없네요. 1층 복도로 들어가면 복도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탑에 대한 기준, 입구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용부 마감, 도료, 낙서 방지 페인트를 해야 되고 복도 바닥은 천연 화강서나 테라 쪽으로 해야 되네요. 현관을 들어가면은 방이 그러면 주방은 주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싱크 수전, 원터치형, 대부치, 하나 꼭지. 아주 이제 디테일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집을 지으면 되는구나를 살펴보실 수 있어요. 거실이나 침실, 화장실에 아마 뭐 세면대라든지 이런 기준들도 다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수납장도 기준이 있고 수정. 이제 SH도 기준이 예전에 뭐 5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요구치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어진 것 중에서 좀 좋은 건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퀄리티 더 좋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을 속하게 해야 되니까 위치가 엄청 좋지 않은 이상 좀 더 와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SH 주택은 이 정도를 넣으면 된다. 심의 접수하는 서류들을 이제 받죠, 저희가. 그러면 이 얼마를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냐, 요거를 볼 거예요. 그게 저희가 뭐 쓰고 있는 사업성 분석 툴인데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서도 엄청 많고 보통 이제 시행 사업을 하면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많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기초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그래서 토지비, 건축비, 판매비, 부대비용, 금융비용 이렇게 해서 비용 합계. 그래서 이제 매출에 이제 비용을 빼면은 이제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샘플인데 우리가 한 75평짜리를 사서 설계를 해보니까 연면적이 162평이 나오고 5층짜리 5층에 5층 규모에 이렇게 나오고 공정률 건폐율은 이렇게 꽉 채워서
이렇게 해서 세대수는 이제 14세대가 나왔고, 이제 여기 위에를, 밑에를 요약한 거예요. 매출은 46억, 지출은 40.8억, 그래서 이익은 5억 6천. 여기 들어가는 자기 자본은 4억 6천. 이렇게 봤어요. 이제 이거를 설계는 이제 별도로 떴을 거니까 설계에 맞게 내가 얼마에 JH한테 팔 수 있는지를 평당가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실거래가를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의 매수자가 치인 경우를 조사를 해보면 이거는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계를 하고 그 이제 전용 면적을 곱해서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억이 예상이 됐고 들어가는 비용 지금 이제 76평을 평당 약 3,600만 원 정도에 이제 샀어요. 그래서 또 땅값은 28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들었고 건축비는 지금은 뭐 더 올랐긴 하겠지만 이제 평당 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설계비 감리비는 평당 뭐 17만 원, 8만 원 이 정도 잡아서 이제 넣었고 판매비는 여기서 일치를 중간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피를 들어야 되는 거고 뭐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공란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으로 일반 관리비를 건축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뭐 200만 원, 뭐 기타 비용, 건조장 설정 비용, 그다음 보존 등기 비용, 이제 세금들, 그다음에 이자들 해서 총 4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45억에 팔 수 있으니까 한 4억 정도가 남는다. 이런 계산이고요. 이제 여기서 자금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소스 앤 유즈를 잘 짜셔야 돼요.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그 땅이 나오고 여기에 계획이 나오면은 먼저 토지비가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타비 금융비에서 내 전체 사업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총 40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40억을 내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소스거든요. 40억에 일단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땅값 정도는 대출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땅값의 일부, 그다음 건축비에서 28억 원 내가 대출로 받는다. 실제로 이거는 은행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금액이죠. 28억 정도는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이 순위로 내가 이제 추가로 더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펀딩 같은 회사에서 조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34억은 타인 자본으로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이제 건축비도 이제 계약을 할 때 준공될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준공되고 잔금을 지급할 때 지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비의 전체 비용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후불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비의 20% 정도는 후불로 밀어서 요렇게를 이제 타인 자본으로 조달을 하는 거죠. 미루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역으로 40억에서 이 세 개의 금액을 빼면은 필요한 금액이 나오고 46억이 내가 필요한 돈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10%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가진다고 치고 5억 정도로 이 4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억으로 4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고 40억짜리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기대되는 수익은 아까 얼마였죠? 45억 정도에 매각을 하니까 4억 2천 정도가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2천.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이제 4.6억을 투자해서 4.2억을 벌었으니까 거의 연환산으로 100% 정도 되는 거죠. 91%? 연환산이 아니라 누적으로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이 사업을 정말 길게 해서 2년까지는 안 걸릴 거고 1년 반 정도 걸렸다. 18개월 정도 걸렸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거를 18분의 11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연한산으로는 60%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변수는 많이 있을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금리가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제 잡으면 실제로 저희가 아까 목표했던, 이제 요구 수익률 한 30% 이상은 되겠죠. 합성 검토를 하는 것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행을 한다는 거는 되게 그런 거거든요. 다수의 이해관계자랑 조율을 잘 하면서 한 단계씩 좀 이제 디벨롭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사, 시공사, 은행,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살 때, 뭐 공인중개사, 매도자, 여러 이해관계자랑 이제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은, 스킬은 일을 잘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협상을 잘 하고 잘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파트를 잘 맡을 수 있게. 이 전체적인 디벨롭 사업을 누군 한 사람이 정말 알아서 다 잘해주는 사람은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잘 배분을 해놓고 그 일들이 종합적으로 좀 하모니를 이루게 음악으로 치면은 좀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가 바이올린 켜는 법 모르지만 바이올린은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는다.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이제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곳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